자, 지난 주말 환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입중계 영상에서도 저랑 이제 대표님 이거를 귀엽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요 3푸시 눌렀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도 많이 했고 네. 굉장히 좋은 경기를 치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경기 이후에 그 활약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주의 팀이라던가 이주의 선수라던가 이런 뭐 손흥민 선수를 향한 창사, 칭찬 뭐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뭐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지난 10일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빌라 원정 빌라파크에서 펼쳐진 경기였고요. 손흥민 선수가 뭐 빌라 두들겨 패는 거는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2주의 팀을 싹쓸이 중입니다. 네, 뭐 이제 전날 라이브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것대로 이제 BBC 2주의 팀이 일단 선정이 됐었죠. 그리고 이어서 PL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PL 최고 레전드 중에 한 명인 앨런 시어러가 선정하는 2주의 팀이 또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어러가 이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빌라가 손흥민을 감당하지 못했다, 핸들링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골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어러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골잡이잖아요. 이런 공격수가 이 정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를 베스트 11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뭐 브레넌 존슨이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2주의 팀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고요. 통계 매체 후스코드 선정에서도 이제 베스트 11에 들어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이제 사이트가 후스코드.com인데 여기 뭐 기록을 토대로 하는 거라서 이거 자체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말의 경기 때 기록이 워낙 좋았잖아요. 일단 기록 자체가 이제 그걸 증명하듯이 저희가 사실 또 띄워놨는데 프리미어리그 2주의 팀에도 뽑혔고 2주의 선수까지도 이 팀 내에서도 최고의 선수라는 거겠죠. 여기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평점이 9.35점을 얻었습니다. 골 한 골 당연히 넣었고 어시스트 2개 있었고 어시스트가 2개가 이게 다 키패스 그렇죠. 이제 어시스트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은 기록을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후스코드.com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10-10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도 10-10을 기록할지 기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의 뭐 많이 다가왔죠. 네, 기대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입중계 때는 그 얘기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홀란이랑 살라랑 솔랑케랑 싹 다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바람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솔랑케도 득점을 못 하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살라와 홀란이 실제로 쳤죠? 그렇죠. 득점을. 네, 둘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두 선수 다 골망을 흔들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만 조금 이제 상위권을 추격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이 청소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덧선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덧선이 청소보다 경기장 관리인한테 맡기는 대신에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팬들이 굉장히 놀랐다 하면서 팬들 반응을 소개했는데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 미워할 수 없는 선수다. 프리미어 리그가 손흥민은 품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 뭐 대단한 사람이다. 축구계에서 손흥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장면도 꽤 현지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가 우리 그 맨시티 출신의 이제 마이클 리처즈가 이걸 또 잘 털잖아요. 평론가로도 유명하죠. 최근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뭐 앙리랑 캐러거랑 막 같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렇죠. 가장 좀 커리어가 좀 딸리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네, 그런 면에서 좀 귀여운데 더 레스티스 풋볼이라는 이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대단한 칭찬을 했어요. 네,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최고의 선수들 이야기를 할 때 좀 이상한 면이 있는데 손흥민이 얼마나 이제 팀의 공로를 세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아무도 손흥민을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랑 연결짓지 않는 거냐. 사실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는 축구 선수들 어떤 꿈의 구단이잖아요. 세계 최고 구단 중에 하나고 역사나 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왜 이런 구단들이랑 연결을 안 짓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궁금증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리 리네커 역시 레전드죠. 리네커가 그냥 뭐 손흥민은 한 팀 위해서만 뛰는 선수니까 왜냐면 프리미어리그 이적해서 와서는 쭉 토트넘만 위해서 뛰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리차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토트넘도 큰 구단이다. 그렇긴 한데 내 말뜻은 손흥민은 말 그대로 월드 클래스란 뜻이다. 믿을 수 없고 활동량이나 기술, 침투, 마무리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갖춘 선수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 되는 선수는 당연히 이런 팀들과 이적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적설이 나오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웹에 올라온 개인 의견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이 내용을 전한 사람의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달았습니다. 손흥민이 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상해 보이긴 한다라고 하면서 케인의 경우에는 매년 여름 큰 이적설이 있었잖아요. 그걸 언급하면서 아마 그거의 영향이지 않을까. 같은 팀에 두 명의 이제 최고 선수들이 있으니까 케인이 많이 주목도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을 이제 개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니면 물밑에서 제안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손흥민이 토트넘에 머무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손흥민 네. 선수가 사실 실제로도 토트넘에서 계속 뛰고 싶어하는 마음을 많이 이제 드러냈었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팬들의 의견이 이렇게 있었고 또 이 소식을 전한 또 다른 이제 매체에서는 기자가 또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견을 붙였는데 손흥민은 굉장히 과소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 선수들을 언급할 때 손흥민을 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나는 손흥민이 PL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케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해리 케인이 수년간 이제 토트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선수였지만 손흥민이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뭐 미넨도 좀 아쉽고 바르셀로나가 최근 몇 년 동안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맨시티를 포함해서 레바민웬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팀들과 손흥민 선수의 연결이 뭐 민 정도 제외하고 정말 없었거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최고 정점을 달릴 때도 생각보다는 활약에 비해서는 좀 적었죠. 많이 연결되진 않았었죠. 뭐 민헨가 그나마 좀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독일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었고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따져볼 수 있는 게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나 이런 팀들은 손흥민 선수가 한참 최전성기를 달릴 때 이럴 때는 그 비슷한 포지션에 뭐 그와 못지않은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모르죠. 뒤에서 제한이 있었을 수도 뭐 앞에 이제 사견을 전제로 다른 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한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줬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정도 팀들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선수라는 평가가 계속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해외 축구 토크쇼 헤헤헤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레알 마드리드가 호드리고 비니시우스가 터지기 전 그렇죠. 그리고 호날두가 떠났고 베일이 유리몸 시절이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그 유명한 쿠뎀그가 있던 시절입니다. 아 그렇죠. 네. 차라리 그때 지금 가면 오히려 해볼만 수준이 아니라 약간 주전 무혈입성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충분히 있었을 법한 상황이 있긴 했었죠. 네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뭐 성사되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는 늘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줬고 그 결과 지금 주장까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평행 세계가 있지만 이 평행 세계도 물론 이제 리그 우승 트로피나 이런 거 못 따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토트넘 레전드로 남는 그린도 나쁘진 않다. 좋은 것 같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도 남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기조가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어린 선수를 영입한다던가. 바르셀로나는 어려워졌고요. 네네. 바르셀로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쿠티뉴 이런 선수들 영입하는 아자르 같은 선수들도 사실 기대 못 미쳤고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선뜻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제안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윙포워드들 아자르나 쿠티뉴 이런 선수들의 영입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미 큰 돈을 썼고 레비가 또 저렴하게 보내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사실 레비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런 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상황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토트넘의 레전드로 이왕 이렇게 되면 남으면서 우승 트로피도 앞으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리고 레전드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